코끝에서 호흡을 보는 사마타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콧등에 상기가 되어 그 후 배의 움직임을 보는 수행을 했습니다. 혜안 스님의 법문을 듣고 들숨 날숨을 보는데 위치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콧등이 불편합니다. 무시하면서 호흡을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코끝에서 이렇게 본다거나 인중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경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거든요.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서 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거를 전면이 뭐냐? 호흡하니까 코끝이나 인중이나 요 사이나 요게 전면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. 근데 그게 완전한 오해입니다. 거기서 전면이라는 것은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일종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, 이게. 관심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인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. 잘못해서 위치에 여기 탁 하다 보면 코끝을 탁 알아차리려고 한다 보죠. 여기를 놓치지 않는다.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. 그럼 여기 신경을 계속 쓰다 보면 뭐 코끝이 막 우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마가 막 마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다 정신을 확 하나 집중하고 시선을 확 모으는 거예요. 우리가 신경을 계속 한쪽에 쓰고 있잖아요. 그럼 어떻습니까? 두통이 생깁니다. 근데 그걸 계속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.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오랫동안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흔히 상기라고 해서 상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상기가 뭐냐면 애를 막 한쪽에 막 쓰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면 막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몸도 마비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 스님들 보면 뭐 가나선 하는 분들 보면 상기 때문에 진짜 머리가 막 혈관이 터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어깨가 마비되고 막 이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서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딴 게 아닙니다. 신경을 너무 골똘하게 써서 그런 거야. 너무 골똘하게 해서 머리가 아프면 나중에 육신의 통증까지 진행되는 겁니다. 근데 아까 얘기했죠. 이거 욕심으로 하는 거라고. 의지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의 명상은 뭐냐면 마음을 기본적으로 쉬는 게 목적입니다. 호흡을 알아야지 코끝에서 하면 그 쉬는 겁니까 이게?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잖아요. 그죠? 호흡을 쫓아가는 거죠. 호흡에 쫓기는 거죠. 그죠? 그럼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. 이게. 사실 호흡 명상 그리고 순수한 호흡 명상도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순수한 호흡 명상은 호흡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건 뭐냐면 코끝이라는 위치 플러스 호흡을 하는 것이고 배를 안 나면 배라는 위치 플러스 호흡을 하는 겁니다. 순수한 호흡 명상 아닌 거죠. 근데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사실 알아차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탁 앉아서 들숨과 날숨이 있단 말이죠. 호흡이 뭘 하는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. 호흡이 들어가네, 호흡이 나가네. 알 수 있잖아요. 그죠? 한 호흡만 보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위치에 관심이 없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자세하게 알아차리면 욕심과 의지가 들어갑니다. 알아차려야지. 그러니까 꽉 짚는 게 아니라 계란을 쥐듯 슬쩍 쥐는 겁니다. 관심만 가지는 거죠. 호흡이 뭘 하고 있나? 아까 얘기했죠. 관심은 가시되 욕심은 가시 않는. 계란을 꽉 쥐어버리면 계란이 터져버리죠. 그렇다고 이걸 놓쳐버리면 땅에 떨어져서 깨지죠. 그러니까 관심은 가지는 거죠. 관심은 가지되 억지로 잡지 않는 거죠. 내가 뭘 하나?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.
어떤 느낌이냐면 저 밖에 배가 지나간단 말이죠. 그죠?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죠.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. 배가 지나가네. 빨간 배가 지나가네.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내가 저 배를 본다고 해서 힘이 들어가지 않잖아요. 그죠?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.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. 릴렉스 하고서 관심만 가지면 내가 시선만 저기 두면 배는 보입니다. 이런 거라는 거죠. 힘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. 근데 여기 보면 그 코끝을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불편한 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, 처음에. 억지로 알아차리는 습관이 있잖아요. 이게 되다 보니까 자꾸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도 의지가 가는 겁니다. 그럴 때는 자꾸 릴렉스 해야 됩니다. 처음에는 몸에 대해서 릴렉스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어깨에 힘이 쭉 빼주고,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 몸에 힘을 쭉 빼주고,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욕심이 들어가 욕심도 버리고, 일단 긴장을 풀고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호흡만 알아차리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위치를 안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자꾸 위치가 알아차려지고 고통도 불편하고 그랬단 말이죠. 그럴 때는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. 불만족이잖아요. 그럴 때는 괜찮다, 불편한데 괜찮다, 이대로 충분해,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긴장이 풀립니다. 힘이 빠집니다. 릴렉스하고 만족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.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코끝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대로 충분하다,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.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. 사실 호흡 명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호흡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호흡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.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고 관심만 가지지 않으면 힘이 안 듭니다. 우리가 평소에 호흡할 때 호흡이 힘듭니까? 힘이 안 들잖아요. 그죠? 전혀 안 들잖아요. 지금 여러분들 다 호흡하고 있잖아요. 그죠? 힘이 듭니까? 힘이 안 들잖아요. 왜냐하면 내가 호흡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호흡도 내게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. 내게 아니고 호흡이라는 친구가 있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호흡이라는 친구가 뭘 하고 있나 관심을 가지는 거죠. 들어오고 있구나, 나오고 있구나, 그냥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호흡 명상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. 편안하게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도 호흡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